대한민국의 안전을 기원하며 무술년 새해 힘찬 출발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네, 안전한TV가 2018년 새해를 맞아 준비한 안전을 부탁해 안구라이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난 30여 년 동안 재난 업무만을 담당해온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김계조 재난안전조정관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호칭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항상 뭐 그런 부분에서 관심 좀 받으시죠? 맞습니다. 네.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름이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내용은 쉽게 풀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주요 부서가 많습니다. 네. 그 중에 재난안전조정관실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재난안전조정관실은 네. 두 개의 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실이요. 예, 특수재난협력관실하고 네. 안전조사지원관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특수재난지원관실은 이번에 감염병이라든지 동물 감염병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구제역 AI 이런 것들이죠. 구제역 AI 그리고 원전 사고, 유해물질 사고 이런 5대 재난, 공동 재난까지 합쳐가지고 5대 재난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평상시에는 이런 재난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훈련을 하고 매뉴얼을 개선하는 업무를 하고 재난이 났을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직접 대응 기능을 하는 게 특수재난협력관실이고요. 그렇군요. 예, 안전조사지원관실은 말 그대로 재해가 났을 때 사고 조사를 철저히 하는 부분과 하고 그리고 재난안전 R&D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R&D라고 하면 연구개발 얘기하는 맞습니다. 부분인데 자, 그러면 저희가 좀 궁금한 건 사실 안전을 집대성하겠다 해서 국민안전처대가 한번 또 운영이 됐었죠. 지금 행정안전부로 또 재난안전관리본부로 변화된 이 상황에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졌습니까? 당초에 국민안전처에서 특수재난협력관실 조직을 설계할 때는 전문가들이 재난이 났을 때 각 부처에 가서 각 부처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 조언을 하든지 권고를 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견 조직으로서 전문가들이 와서 각 부처에서 와서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존 부처에 있는 쪽이 훨씬 더 전문성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당초 설계된 대로 조직 설계된 대로 발휘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 나오는 특수재난협력관실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5대 재난에 대해서 직접 저희들이 대응하게 되는 바람에 그 대응할 수 있도록 또 그때는 파견자 위주로 된 것을 정규 직제에서 과 단위로 대응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개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AI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저희들이 직접 중대지원본부를 꾸려서 우리들이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업무가 명확해졌고 그리고 지금 특수재난협력관실이 재난조정관실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은 업무들이 다 사라졌다. 그렇군요. 그게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그러니까 이론을 가지고 그냥 책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권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직접 전문성을 띈 행정공무원 또 현장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모든 열쇠를 들고 직접 다 풀고 다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무들이 사라졌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조류 인플루엔자 이거 참 특이한 부분입니다. 살펴봐야 되는데 해마다 같은 시기에 유사하게 발견이 되죠. 맞습니다. 확산도 되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특별한 매개를 잘 잡았다, 효과를 봤다는 얘기인데 그게 뭔지 찾아내신 겁니까? 그 재난은 다 유형별로 다 마찬가지지만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조류독감 같은 거는 상시적으로 11월 달부터 그 다음에 겨울철인 3월 달 끝나는 시기에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조류독감은 잘 아시는 것 같이 철새에 의해서 이렇게 분변 바이러스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전 차단을 안 하면 갑자기 확산될 우려가 가장 심한 유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관계부처 협업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9월 달부터 발생하기 전에 9월 달부터 농림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자체 저희들 이렇게 행정안전부가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호 정보도 공유하고 역할 분담도 이렇게 해서 애가 나면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전에 이제 협업 체계 가장 중요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걸 뭐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11월 20일 날 AI가 발생하자마자 저희들은 대책지원본부를 상시 운영해가지고 상황 관리를 하고 있고 농식품부에도 매일 일 상황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애로사항이나 정보도 공유를 하고 있고 특히 AI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자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적으로 편성된 예산 외에 방역이라든지 뭐 거점 초소를 더 많이 설치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교세 124억을 긴급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림부하고 협조해서 일시 스탠드 스틸,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렸던 그 부분과 거점 소독 시설의 일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합동 점검도 했고요. 특히 금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정부 합동 AI 긴급 현장 지원단을 가동해서 전남 지역에 지금 전남 지역에 9개소가 전남 지역에 발생을 했습니다. 14개소 중에. 그래서 전남 지역에 3단계 방역 체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성공적으로 효과적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1단계 어떻게 해야 된다, 2단계 어떻게 해야 된다, 3단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AI 확산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1단계 거점 소독 시설 중심인데 1단계 거점 소독 시설에서는 사료 차량이라든지 그 농장을 들어가는 그 모든 그 차량들에 대해서 소독을 하게 됩니다. 소독을 한 다음에 2단계 이동, 가장 중요한 게 2단계 이동 통제 초소가 그동안은 몇 개가 안 됐어요. 몇 개 안 됐지만 이번에는 2단계 이동 통제소를 각 농가 길목에다가 다 설치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 통제소가 상당히 늘어났고 거점 소독 시설에 한번 소독을 하고 그 거점 소독 시설에서 소독한 필증을 받으면 이동 통제 초소에서 다시 소독을 하고 2차 소독이 들어갑니다. 2차 소독을 하고 마지막으로 농가 소독을 이렇게 하도록 이 차단 방역을 꼼꼼히 하게 했던 방역 체계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부분들이 이 이동 통제 초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가지고 각 농가마다 농장마다 이 부분을 설치해서 차단 방역, 그러니까 이게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살처분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인데 소독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이게 확산되는 걸 방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소독을 여러 번 한다, 뭐 단계를 좀 여러 번 한다면 사실 농가에 계신 농민들 반발이 좀 심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생산량을 맞추고 다음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는 잘 따라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2단계 이동 통제 초소에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막 이거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지자체에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 AI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재난 분야 법적인 접근법으로 안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드디어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뭔가 확실한 장치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안면 개념은 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개념은 재난 대응 전문가들이 대비나 뭐 대응 복구 과정에 적절한 해법을 제시를 하고 조치를 해서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싸움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재난이라는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느냐. 전술책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 부분은 저희들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야 되고 또 각 부처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협업이란 타이틀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부처와 관련 부처가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서 평상시에 계속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대응 났을 때도 서로가 대응 났을 때 적재적소에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 이 부분은 뭐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담당자도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고 우리 내부에 그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역량을 전문가로 다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재난관리 과목을 신설을 했고요. 저희들 그 행정안전부 내에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는 그동안 일어났던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에서 일어난 부분들을 전문가들로 해서 특수 아카데미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서 그 전문가들 불러서 저희들도 그 가정에서 잘못된 거라든지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토론하고 학습을 해서 다음에 이렇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고가 터진다라는 가정하에 사전 예방책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근거라든지 또 교육에 대한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우는 거고 만약에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면 전문성을 가지고 누구보다 먼저 그 상황들을 적절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기본이 되는 거군요. 그 교육이나 능력 키우는 기본이 되고 그거를 재난이 났을 때 재난 전문가, 행정안전 전문가들이 바로 그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짚고 그걸 바로 해결함으로써 재난을 좀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수 학교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부족하다, 우리 지자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 학교 출신이 누군지 먼저 찾아보시면 기본적으로 찾아 들어가는 방법적인 순서에서는 놓치지 않는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안령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봤고요. 또 계속해서 세월호 사고에 이어서 포항 지진까지 이번에 보니까 제가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포항 지진 현장에 좀 갔었거든요. 그때 맞습니다. 근무할 때 보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정말 생업을 다 제쳐놓고 현장에 계신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내 모든 열정을 불사르겠다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노력과 역할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면 이거 정말 큰 효과를 내겠구나 했는데 점점 그런 식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가 또 그 자원봉사에 대한 체계성을 좀 강화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재난 현장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중요성, 역할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난은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민에서 국민들이 협조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특히 재난 부분에 있어서 정부 혼자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 민간 협조를 받아야 성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인데 그런데 이런 자원봉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 운영센터도 만들고 또 하나는 그 재해가 나게 되면은 피해 주민이 생깁니다. 근데 피해 주민들은 가재 도구가 문제가 되고 집안에 침수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걸 다 모아서 종합수리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보람도 느끼시고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자원봉사자가 되실 겁니다. 작은 씨앗을 심는다는 느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세월호 사고 사실 거론할 때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북받쳐 오르고 좀 아픈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독립성을 갖춘 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난원인 조사 기관 설립이 필요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가칭입니다. 국가재난조사위원회 운영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그동안 사고 조사는 좀 책임자 처벌 위주로 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이 나서 왜 그 재난이 난 것이며 네. 우리가 정책적으로 불분명한 게 잘못된 게 뭔가를 조사를 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16년도 7월 달에 부산에 부치제라고 이제 가스 냄새가 막 난다고 했는데 그게 왜 나는지를 막 보더라도 원인 자체가 없고 해가지고 아마 부산에서 중앙에서 조사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왔었는데 이 부치제라는 것들이 여러 부처가 위험물도 있고 유해항물질에 따라 위험물은 소방청에서 지금 하고 유해항물질은 또 환경부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원인 그 부처 소관이 조금 명확히 않은 거죠. 불명확해서 시기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국민안전처가 맡아서 이렇게 원인을 조사를 했지만 조금 그게 어느 부처에 갈 것인가 그 부분 때문에 시기가 조금 늦어진 그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잘 하기 위해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고조사위원회를 만들려고 하고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뭐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설립 계획도 만드는 과정에서 작년 12월 달에 박주민 의원이 의원 입법을 하셨습니다. 법안이 의원 입법을 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국가사고조사위원회가 잘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포항 지진으로 또 한번 얘기 살짝 가보겠습니다. 포항 지진 때 사상 처음으로 직제에는 있지만 현장에 투입된 사례가 처음 만들어진 그게 있습니다. 이름이 중앙수습지원단 맞죠? 당시에 중앙수습지원단장으로 포항에서 맹활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장에서 뵀습니다. 제가. 저도 만났습니다.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나 다름없지만 지자체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법적 틀도 건너 이렇게 좀 빠르게 속도를 진행할 수 있었고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이 다각도로 마련됐었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신 재난 대응을 위한 중수단의 역할의 보완점이랄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더 가야 될지 느낌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소회 밝혀주시죠. 11월 15일 날 이제 포항에 지진이 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 지역이 이제 조기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 수습 지원단을 꾸려가지고 이제 포항을 직접 현장을 가게 됐고요. 그런데 이게 중앙수습지원단은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법적 근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중앙에서는 우리나라에 매년 자연재해가 있든지 사회재난이 있든지 자연재난이 있든지 매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지만 지자체 입장을 보아서는 지자체 입장은 5년마다 한 번, 한 10년마다 한 번 이렇게 재해가 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지자체도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지만 막상 재해가 터지면 갑자기 많은 업무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가서 그대로 어떻게 이렇게 조기 수습할 것인가를 지원해주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그 지자체장을 도와서 조기 수습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을 보더라도 평가하는 것은 중앙과 지방이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재난을 극복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엔 중앙수습지원단을 상시화해가지고 다음 이렇게 큰 재난이 났을 때 바로 파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중앙수습지원단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앙수습지원단 사실 현장에서 보면 드러내놓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명확한 자문기구, 명확한 이행기구가 있다라는 그 사실로 좀 안정성을 찾고 생활하시면 좋겠다는 느낌이 또 드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다시 또 그 당시에 생각이 또 막 떠올라서 현장을 막 총괄 진두지휘를 막 하셨거든요. 그때 그 중앙수습지원단 포항시 그 2층에 마련됐었는데 큰 넓은 데 마련했는데 처음에는 워낙 사람들도 많고 이걸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효과가 좋아서 예.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직접 현장을 파악한 그 내용으로 현장 회의를 하고 예. 또 그 내용을 같이 또 참석해서 들으시고 내려와서 맞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서 예.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단 말이죠. 현장에 직접 중앙에서 가서 생생하게 그렇죠. 뭐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네. 또 지자체에서 할 일은 도와주고 예. 또 중앙에서 또 해야 될 일은 실질적으로 예. 현장에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도 점검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신속하게 수습이 가능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런 대형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발생된다면 이런 기구가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활동해 주시고 또 생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질문을 막 드리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을 예, 드려야 되는데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고 올해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가장 보람 있었던 일 그리고 올해 꼭 이것만큼은 추진하고 싶다 생각되시는 일 말씀해 주시죠. 앞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특수재난의 모호한 네. 부분들을 국민안전처의 모호한 부분들을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되면서 특수재난 시에 뭘 할 것인가 네.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확실히 규정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재난도 5대 재난을 국한을 하고 네. 직접 중대본을 꾸려서 구성해서 직접 대응하도록 네. 하고 그에 따라서 이 조직도 예. 그에 맞춰서 파견자 중심에서 개 단위의 파견자 중심에서 가 단위로 바꾸어서 네. 구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특수재난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네. 교육을 좀 체계화했다. 예전에는 그냥 공무원들 특수재난 공무원들 어느 분들이 지자체에 있는지 네. 교육받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1년에 몇 명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네. 그 몇 명이 되는데 그 교육 과정들을 한국에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합동 교육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각 그 부처에 교육원이 있는데 교육원에 재난 관련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예. 그 특수재난 담당자들 동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 하고 평상시에 뭘 할 것인가 역할도 이렇게 구분도 하고 네. 대응할 때 재난이 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가를 예. 상호 토론도 하고 예. 그리고 또 각 부처에서 애로사항 같은 걸 파악해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예.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또 요구하는 이런 정책 협의체를 완전히 활동을 거의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예. 기반을 마련하는데 가장 큰 보람이 있고요. 금년에는 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네. 기반으로 해서 법제도적으로 특수재난 관련된 법제도를 좀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가장 큰 게 이제 지자체에서 사회재난으로 위험성이 뭐가 있는지를 예. 지자체장이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그걸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네. 특별하게 이제 위험한 데는 특별 방제 구역을 제정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자한다든지 예. 아니면 그런 이행사항을 재난을 줄이기 위해서 이행사항을 미리 마련해서 네.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이행되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그 사회재난 법률을 네.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공동구 쪽에 재난 앞서 말씀드린 건 이제 공동구 재난 저희들이 예. 직접 담당하고 있는데 공동구 안전에 관련한 법률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공동구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저희들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 제도적 측면에서는 독립적인 국가재난조사기구를 예. 설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해 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또 너무 애착을 갖고 일을 하시다 보니까 하나하나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도 느껴지고요. 올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사실 법제화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네, 모든 일에 이제 근본이 되는 그 안녕을 챙겨가는 상황에 가장 초석을 다지는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봐서 응원을 좀 강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지금 보시면서 페이스북 밑에다 계속 질문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답을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TV가 마련한 2018년 첫 라이브 연속방송 안전을 부탁해. 예, 주제는 정부 업무 보고였습니다. 이제 저희도 앞으로 현장에서 실전형으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 가지고 안전을 부탁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다양한 주제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